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단원 주제 3 도시화 과정과 도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진국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도시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도시화의 과정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도시화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화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도시화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도시화가 뭘까? 자, 도시화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일단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도시의 규모가 커져야 돼. 규모도 커지고요.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건 정리하자면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증가해야 하고 그리고 도시의 규모가 커져야 되고요. 도시의 생활 양식이 확대되어 간다. 그래서 이제 도시만의 어떤 의식주가 있을 거야. 그치? 분명히 그런 농어촌에서의 의식주와 그리고 도시에서의 어떤 의식주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뭐 흔히들 농어촌에서는 이제 뭐 CGV나 아니면은 뭐 이런 문화 시설 같은 게 아무래도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놀더라도 그런 노는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어 가는 이런 과정이 전부 다 통틀어서 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도시화의 진행 과정은 자, 뭐와 관련이 있냐? 경제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의 진행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그런 뭐 첨단 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집 같은 것도 뭐 이런 큰 아파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주요 관공서라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이제 CBD라고 배웠죠. 그쵸? 중심 업무 지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화 진행 과정은 경제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이 다르다. 자, 도시화의 과정은 일단 도시화 곡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초기 단계부터 가속화 단계를 지나서 종착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자, 초기 단계를 먼저 봅시다. 자,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로서 도시 인구가 아주 조금씩 증가해요. 그래프를 보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업이 중심을 이루면서 인구가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분포한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느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는 그런 현상. 자, 근데 이제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를 밟게 되면 자,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보면 이 가속화 단계를 보면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즉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 이 가속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종착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도시화율의 증가 속도가 둔화한다. 둔화한다는 것은 느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런 현상이 있죠. 그쵸?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도 물론 활발하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히려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왜 그럴까?
흔히들 그러죠. 이제 뭐 빌딩 숲에서만 지내고 이렇게 뭐 시멘트 발린 그런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뭔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요새 귀농하는 사람 많잖아. 그쵸? 오히려 농촌으로 도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을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 환경은 뭐 매연이라든지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근데 비교적 농어촌 지역은 자연이 그래도 이제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이제 좀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경제 발달 정도는 산업화 이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속화 단계에서는 경제 발달 정도는 산업화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착 단계에서는 경제 발달 정도가 산업화가 이제 고도화를 이루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시화의 과정입니다. 자, 선진국의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선진국은 일단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어디서 일어났죠? 그렇죠. 영국에서 일어났죠. 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일찍이 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거야. 발달해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기간이 어때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서서히 진행됐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 준비할 기간이 길었다는 거지. 이제 대도시로서 선진국으로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줄여 나갔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의 오늘날의 선진국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현재 많은 도시가 도시화 곡선의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미 도시화 단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단계, 산업화 단계가 고도화되어 있다. 즉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 자, 네 번째. 자,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입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야. 자, 선진국은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된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일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쵸? 이 도시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이제 그런 어떤 쭉 긴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도시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많은 도시가 도시화 곡선에 가속화 단계에 있다. 가속화 단계. 근데 뭐 반드시 이렇게 뭐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이 안 좋다, 빠르게 진행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빠르게 진행된 만큼 그만큼 시간을 아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어떤 기술들을 빠르게 흡수해서 이제 도시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그래서 가속화 단계에 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차이뿐이라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와 세계 도시화 과정입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 이런 선진국은 1950년대 이미 종착 단계예요. 이미 종착 단계. 자,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중국은 90년대 이후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각 나라마다 도시화가 어떻게 얼만큼 이루어졌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세로축 그 값을 보면 도시 인구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 그래프만 보고도 너희들이 선생님 제목을 주지 않더라도 이게 도시화 과정에 대한 그래프구나라는 거를 세로축의 도시 인구 비율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봅시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변화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1960년대 이전
단계까지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가속화 단계는 자, 60년대 이후 자, 경제 개발 계획과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종착 단계. 자, 90년대 이후 도시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고도화되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종착 단계에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거나 혹은 도시에서 오히려 농촌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활동 한번 봅시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비교한 건데, 자, 빨간색 줄이 선진국이고 파란색이 개발도상국이에요. 자, 그래서 스위스, 자, 코스타리카, 자, 이렇게 비교해 있는데, 자, 그 세로축 값을 보니까 도시화율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자, 도시화율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도시화 과정에 대한 그래프구나.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 1번 봅시다. 자, 위 그래프를 참고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자, 가속화 단계, 진입 단계, 진입 시기, 그리고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 도시화 진행 속도. 자, 이거를 각각 한번 동영상을 잠깐 멈춰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해봤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속화 단계의 진입 시기에서 선진국은 1870년대, 대충 보니까 1870년대 정도의 가속화 단계 진입 시기다. 이거를 뭘 보고 알았을까? 그쵸? 기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되는 부분. 이 변곡점을 딱 찾아야지, 그치? 근데 찾아놨네, 그래프에서. 그쵸? 그래서 1870년대고. 자, 개발도상국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급해져요? 1970년대 갑자기 기울기가 급해지지, 그치?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곡선의 기울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만하죠. 완만해요. 급하지 않아. 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기울기가 급하다. 자, 그래서 도시화 진행 속도는 선진국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느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다. 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것도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 했죠? 자, 선진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도시화가 시작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오늘날 선진국은 대체로 종착 단계에 해당되고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가속화 단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도시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하자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이 서로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종착 단계,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 자, 이렇게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화 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점검하기 1번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뭐라 부른다고 했죠? 도시화라고 했고요. 자, 2번 도시화는 1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누구의 도시화? 그렇죠. 선진국의 도시화. 그리고 많은 도시가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뭐 보나마나 뭐겠어? 개발도상국이겠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도시화의 과정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갖고 있는 그 도시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